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생각의 수는 6,000개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알려진 대로 우리 생각 중 80%는 부정적인 것이다. 즉 우리들 대부분은 매일 같이 대략 5,000개의 부정적인 생각에 파묻히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습관의 노예이며 익숙한 것에 이끌린다. 그 익숙한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다. 당신이 제 시간에 일 끝내기, 공과금 내기, 어려운 사람 상대하기, 다가오는 마감, 시험, 발표 등을 걱정할 때마다 저울의 부정적인 쪽에 조약돌 하나가 추가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조약돌은 또 추가된다. 계속되는 생각의 되새김은 결국 당신의 저울에 부정적인 조약돌을 퍼붓는 꼴이 된다.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낀다고 상상해보자. 주말에 친구가 당신을 보러 오고 당신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던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적금이 만기되는 때를 생각하자.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저울의 반대편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그 크기가 자갈돌, 심지어 잘게 부서진 자갈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이 반대편에 놓게 되는 것은 깃털이다. 위의 통계가 사실이라면 매일 우리는 한쪽 저울에 5,000개의 자갈돌을, 다른 쪽에는 1,200개의 깃털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수가 같더라도 부정적인 쪽이 여전히 더 무게가 많이 나갈 것이다. 바로 부정성 편향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저울에 올려놓는 자갈의 숫자에 제한을 거는 것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5,000개의 자갈돌을 4,000개로 줄인다 한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의 숫자를 10까지 줄이면 어떨까? 하루에 조약돌 딱 10개. 확실히 우리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마치 불량배가 당신을 하루에 7번 괴롭히느냐, 2번 괴롭히느냐 하는 것과 같다. 물론 확실히 나아지긴 할 것이다. 그렇지만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즉 당신은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조약돌이 얼마나 적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반대편에 충분한 양의 깃털이 없다면 불안, 걱정,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낼 수 없다. 연구에 따르면 쉽지 않은 경험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주요한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해해야 하는 것은 걱정, 불안,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 한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말 그대로 그 아무것도. 부디 잠시 시간을 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길 바란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멈춘다 해도 그 생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량배들은 그들이 당신을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당신의 점심값을 빼앗을 것이다. 불량배들 스스로가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을 깨달으면, 즉 당신 주위에 힘센 친구들이 많고 당신의 긍정적인 감정의 깃털이 충분함을 깨달으면 그들은 당신을 향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더 많은 희망, 자율권, 회복 탄력성, 낙관주의를 품게 되는 이러한 변화를 과학자들은 정서 균형이라고 부른다.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균형 이동을 해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균형 잡힌 감정의 저울을 얻고 싶다면 지켜야 할 3가지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의 숫자 줄이기, 긍정적인 생각 늘리기, 그리고 앞에 2가지 근본 기술을 잘 습득하여 질의 받침을 옮겨 결국 저울을 긍정적으로 기울게 하기. 커다란 깃털 하나로는 저울이 기울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큰 깃털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루에 5,000개의 자갈돌을 쌓아 올린다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맨해튼 크기의 깃털을 반대편에 올려야 할 것이다. 당신이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꿈의 직장, 고마운 파트너, 상당한 수준의 월급 인상, 고급 자동차, 바다 휴가 정도로도 저울이 긍정 방향으로 기울 거라 생각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마침내 얻게 된 대단한 결과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푹 돋을 수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고 결국 당신의 삶은 또다시 걱정스럽고 초조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평소에 더 많은 긍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선 당신은 이미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공정성을 되새기고 조사하고 향유하고 존중해야 한다. 긍정의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나타나지 않기에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본인의 정신에 왁스 바르기를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자. 습관에 끌어당기는 힘을 느껴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과거에 했던 선택들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로 이 습관에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습관도 포함된다. 시간이 지나며 생각과 감정, 행동의 패턴이 어떤 상황에 대한 디폴트 반응이 된다. 당신이 과거의 도전을 회피하고 그에 대해 수동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그 회피가 당신의 생각 습관이 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결과에 대해 불안해지고 반출을 하게 되니 결국 우울해진다. 결국 불안과 우울이 당신의 감정 습관이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는 원래 습관에 익숙해진다.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신은 초점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과거의 선택이 디폴트가 되지 않는다. 샤워를 하다 보면 습관이 얼마나 무의식적인지를 알 수 있다. 평소와는 반대쪽 손을 이용해 이를 닦고 샴푸를 하고 몸을 씻어보자. 평소 익숙한 방식을 거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린 평소 익숙한 방식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무의식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샤워 순서, 물의 온도, 각 작업의 신체적 루틴은 인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을 해봄으로써 뇌를 깨워서 인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생각 습관 역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작동되며 역시나 변화시키기 힘들다. 다만 한번 새로운 습관에 적응해 성공하면 그것이 다시 새로운 루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핵심은 반복이다. 무엇이든 간에 반복만이 오래간다. 만성적인 부정적 생각, 불안, 우울은 생각의 습관에서 나온다. 앞서 언급했듯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친 사고는 뇌의 패턴으로 드러나며 이것을 디폴트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뇌의 뒤에는 무언가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특별히 처리하지 않을 때 두각을 나타내는 뇌의 영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특별한 외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 또는 몽상을 할 때 DN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DN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걱정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DN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반출을 할수록 미래보다는 현실의 정신 상태, 그와 관련된 자전적 정보에 집중한다고 언급한다. 이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이다. 우리가 샤워 방법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DN은 우리가 사용하는 생각의 습관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만약 우리가 잠시 반추에 빠지면 DN이 우리를 그 생각의 고리 안에 계속 빠뜨려 놓을 것이다. 다른 선로로 옮겨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만 그리고 있는 장난감 기차를 생각해보자. 선로 스위치를 이용해 기차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지 않으면 기차는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기만 할 것이다. 장난감 기차의 모습이 마치 반추와 같다. DN은 우리를 원형 선로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선로 스위치가 우리의 방향을 바꿔줄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려 한다. 우리가 이 스위치를 찾지 않는다면 상황을 뒤집을 기회는 없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스위치를 찾아 누르는 법을 배웠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형 선로에 갇히지 않도록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그들은 스위치를 끄는 법을 알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미래로 돌리는 법도 배웠다. DN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맨 처음에는 DN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목적지가 없는 원형 선로 속에서 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첫 단계다. 잠시 생각은 물과 같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당신이 지금 개울에서 물을 뜨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양동이를 들고 가장 가까운 개울가에서 물을 뜬다. 하지만 그 근처의 물은 고여 있어서 깨끗하지 않다. 물을 마셔보면 맛이 이상한 것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깝기 때문에 늘 그 장소에 가고 거기서 물을 뜬다.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가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똑같이 원치 않는 결과를 얻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즉
변화가 필요하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을 때 당신은 깨끗한 물을 찾아 나서는 의도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장소에서 물을 뜨는 선택을 한 책임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당신은 변화할 힘을 얻게 된다. 신중한 노력 또는 신중한 반추로 당신은 부정적인 패턴을 새롭고 긍정적인 패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신은 이런 생각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처음엔 부정적인 것만큼 가깝고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반복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생각을 끌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생각들이 예전에 있었던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이제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당신이 기억하기로 선택한 것이 자신감의 비밀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기에 걱정을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기억을 검색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택적으로 기억을 떠올린다. 유능감이란 스스로 자신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데서 나온다. 그들은 힘, 기술,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을 한 것이다. 끊임없는 걱정의 악순환에 빠지는 대신 그들은 과거의 성공, 긍정적인 경험, 좋은 결과를 생각한다. 그들은 선택적인 기억 검색을 통해 과거 기억과 연관 있는 긍정적인 감정 역시 다시 끌어모아 활성화시킨다. 휴지 상태에 있던 긍정적인 감정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감의 비밀이다.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기억 속 긍정적인 감정을 걷어들여 지금 이 순간 꺼내놓는 것이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긍정적인 상태는 당신을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가게 만들며 결국 목적 달성에 도움을 준다. 긍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찾아 나설 때는 그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기억해내는 것에 멈추지 말고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떠올려야 한다. 그래야 부정적인 선로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던 기차가 긍정적인 선로로 옮겨갈 수 있다. 당신은 적절한 긍정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대신 자신감과 자기 확신을 품고 모험을 떠날 수 있다. 당신은 기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당신이 경험하는 긍정성의 양을 결정한다. 청소년을 포함해 우리 모두 더 나은 미래를 경험하려면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의 믿음이 그걸 사실로 만들도록 도와줄 것이다.